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선 관세가 없으며 일본과 중국은 15% 관세의 외교초 대박을 터뜨린 한국의 현재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대박 터뜨렸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남방 정책인데요. 신남방 정책은 2017년 12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와 가까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인 정책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 북단의 북극 항로,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동북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자는 이 정책이 최근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양자 협상 첫 결실이었던 인도네시아와의 세파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로 인해 철강과 자동차 등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세계 4위이며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큰 나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현재 계속해서 5%위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 최대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와 세파가 타결되어 관세 없는 수출이 가능해진 것은 실로 엄청난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화교들이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와 건설 등의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본과 중국은 15%위 관세가 부여되는 파격적인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현재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재 매우 가까워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따라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수도로 발리 타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죠.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국과 산 정상들이 만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던 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의 세파도 타결되었죠. 사실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적극적인 교류를 시작한 것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신남방 정책을 통해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죠.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중국의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방이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하게 되었겠지만 중국이 이를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 경제 보복을 했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남방 정책에 더욱 무게를 싣게 된 것이죠. 신남방 정책이 포함된 국가들의 인구는 약 6억 5천만 명이며 여기에 인도까지 더하는 경우 105 천만 명에 이르는 숫자가 됩니다. 중국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큰 시장이 되어버리죠. 또한 신남방 국가들의 경우 평균 연령이 30세일 정도로 매우 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연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가 밝다 보니 많은 국가들이 동남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한국은 먼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하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이미 신남방 국가들의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삼성과 LG의 경우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구만 2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현재 신남방 국가와 한국이 서로 방문한 관광객 숫자도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매우 친숙한 나라죠. 때문에 신남방 정책에 포함된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신남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외교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더라도 일본이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를 단행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는 쉽게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부분의 핵심을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를 늘린다면 더욱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익하게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늘 새롭고 정확한 뉴스로 찾아뵙은 로버츠가 되겠습니다.